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청의 두드러진 행정 중에 하나가 아마 대규모 투자 현장에 울산시청 공무원이 직접 파견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2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전기차 신공장이 이 같은 적극 행정 덕분에 통상 3년 걸리던 건축 허가 업무가 10개월 만에 처리되면서 9월이면 전기차 신공장이 본격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건축 허가가 완료됐습니다. 북구 명천동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내 주행 시험장 부지 55만 제곱미터,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33만 제곱미터의 전기차 신축 공장 건축 허가가 지난 19일자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사업 개시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신공장 건설 사업은 생각처럼 행정 절차상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5월 약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 발표는 1996년 아산 공장 가동 이후 29년 만에 신공장 착공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등 울산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의 청신호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건설 사업은 개발이 완료된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대규모 재투자 사업의 국내 첫 사례로 꼽히면서 인허가 난이도가 높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선택한 방법이 전기차 신공장 건설 사업에 인허가 전담팀 2명을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행정지원과 허가 업무를 지원하는 공약추진단 기업 현장 지원팀이 꾸려져 지난해 9월부터 파견됐습니다. 복잡한 인허가 변수에 시행착오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장 부지 조성에서부터 완성차 보관 대체 주차타워 건축, 신공장 건축 허가까지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같은 적극 행정은 주요했습니다. 통상 허가 완료까지 3년 정도 소요되는 신공장 건축 허가 절차가 사업 개시 10개월 만에 완료된 겁니다. 기업의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대차의 전기차 신공장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안전작업계획 착공 신고를 거쳐 오는 9월 신공장 건축공사에 들어가 2024년 말 준공 후 시험 가동에 이어 2025년 말 전기차 생산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울산시 공약추진단은 이번 현대자동차 전기차 지원 외에도 S-오일 고려아인 등 대규모 투자 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인허가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어제 원료정책 회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회의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교사들이 소신껏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자인 학교장과 교감이 직접 나서 신속한 보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천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자동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이른 시일 내 모든 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의 신규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질러 처분 조치된 울산 지역 학생이 247명에 달하는 등 교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울산교육청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최근 3년간 울산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는데다 교권 침해 행위로 처분 조치된 학생이 247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학 처분이 18명, 퇴학 처분이 1명 발생하는 등 교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의원은 이어 교육 침해 사안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징계위원회를 신설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울산시가 내년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연구를 진행해온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행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울산 지역 10대 지질 명소로 천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를 비롯해 대곡리 발자국 화석산지와 국수천 습곡, 선바위, 주전 포유암, 대왕암 해안 그리고 간월제와 작괴천, 정족산 무제치늪, 간절곶 파식대 등이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기본계획 용역 이후 국가지질공원 인증 학술 토론회, 학술 연구, 지역 주민 참여 사업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에 후보지 인증 신청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현재까지 53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는 첫 신고가 들어온 이후 전국적으로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면서 어제 오전 5시 기준 모두 2,0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에서도 관련 신고가 어제까지 53건이 신고된 가운데 이 중 22건은 오인 신고였고 나머지 31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거해 조사 중입니다. 울산시의 조선해양 처리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조선해양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9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처리장은 선박을 구성하는 배관과 판재 등 철로 만든 의장품을 제작해 공급하는 제조산업을 말합니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에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95억 원 등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조선해양 처리장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AI 기반 디지털 복제 기반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어제 HD 현대글로벌 R&D 센터에서 한국선급과 해상풍력 유지보수 지원선 기본설계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제 협약식에는 두 회사가 해상풍력 유지보수 지원선 자체 디자인 개발과 해상풍력단지 운영기술 국산화, 글로벌 경쟁력 등의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국내 자체 기술로 추진 중인 국내 해상풍력단지 운영은 물론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해상풍력 유지보수 지원선 건조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월 중 울산 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이 증가로 전환한 반면 여신 증가폭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5월 중 울산 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3,173억 원이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5월 중 울산 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839억 원의 증가에 그쳐 증가 규모가 전달 대비 축소됐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은 대규모 신규 입주에 따른 중도금 대출 상환 등으로 1,420억 원이 감소해 전달 대비 감소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오늘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초등학교 95곳을 서면 점검하면서 돌봄교실 26곳에 대해서는 운영 전반과 급식 간식 위생관리, 안전 귀가 시스템 등을 현장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해 여름방학 초등 돌봄교실은 오후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모두 286개 교실에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학생 4,521명이 참여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로 황토길 걷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중구 황방산 황토길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하루에 2,000명, 많을 때는 4,000명이나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몰리다 보니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중구 황방산으로 가는 진입로. 초입부터 도로 한편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42면에 달하는 주차 공간은 이미 꽉 찬 상태입니다. 이렇게 갓길 주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 많은 차들이 되돌아가거나 도로에 주차하기도 합니다. 방문객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시민들은 아쉬움을 내비칩니다. 좀 많이 불편하죠. 그러면 뭐 주차는 좀 해놓고 저 올 수 있도록 버스 노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차로 왔으면 주차를 해놔야
또 뭐 맨발로 걷고 뭐 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불편하네. 평일에는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담당 직원도 없어 생태 야영장을 담당하는 직원이 통제에 나서야 했습니다. 황방산에 펼쳐진 황토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중구 황방산 맨발 걷기는 최근 SNS에 입소문이 퍼지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족장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면서 기존 100명에 그쳤던 방문객이 평일에는 2,000명에서 3,000명, 주말엔 최대 4,000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달 중구청이 주차 공간을 20면에서 42면까지 확장했다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중구 황방산 일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쉽게 주차 공간을 확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황방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을 황방산 생태양장 근처에 신설하고 그리고 황방산 맨발 등산로를 분산을 시켜서 장현동 쪽 방향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붙이거나. 황방산이 울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방문객들을 사로잡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장이 지난 23일 울산 중구 제2아트홀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혁신을 주제로 전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권역별 비례대표, 대의원제 폐지 등 혁신에 관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60분 동안 자유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은 혁신위원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으로 혁신을 주도하고 있어 전국 순회 혁신간담회의 첫 순서로 울산을 선택했다면서 울산 시민들의 열정에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최근 민간 보조금의 불법 사용 등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세계개혁 법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민간단체의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거나 보조사업 수행에 배제하도록 하는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성민 의원은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은 의료재단 울산시티병원에 지난 22일 병원 증축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개원식에서 김용구 이사장은 지난 20년간 지역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임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병원 개원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지역 내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울산 최고의 지역 거점 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울산시티병원은 지난 2004년 7월 개원해 2014년 북구 최초로 종합병원으로 승격됐으며 울산시티병원은 이번 증축으로 지상 1층, 지상 6층 규모가 증축돼 의료타운 부지 면적은 약 2만 제곱미터로 늘었습니다. 매년 여름 일산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일산 상설 문화공연이 오는 8월 11일부터 9일간 열립니다. 개막 첫날인 11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JCN이 주최하는 일반인 노래 경연 행사 우리 동네 가수왕이 열리고 12일과 13일에는 댄스 대회와 추억의 노래 따라 부르기가 이어집니다. 14일에는 JCN 열린 탑 가요쇼가 진행되며 15일부터 17일까지는 지역 문화예술단과 동아리 공연이 마련됩니다. 18일에는 일산비치 갓탤런트 본선대회가, 19일에는 본선 통과자를 대상으로 결선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 옹기박물관이 옹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옹기로 빚은 우리술, 빚다, 숨쉬다, 흥하다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친숙한 전통주와 술을 빚는 도구로서의 옹기의 효용성과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별기획전은 오늘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울산 옹기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손길이 담긴 옹기 민속자료와 울산 옹기박물관에서 직접 제작한 국가무형문화재 전통주 제조 과정을 담은 영상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 전공 학생팀이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등이 주최한 2023년 구조물 내진 설계 경진대회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1일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에서 열린 2023년 구조물 내진 설계 경진대회 본대회에서 울산대 건축공학 전공 학생팀은 구조물의 붕괴 메커니즘을 고려한 내진 설계를 주제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원장상을 받았습니다. 건축공학 전공 학생팀의 과제는 지진력에 대해 구조물의 안정성과 함께 시공성과 경제성이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회 실험 영상은 지진방재연구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제 교육연수원에서 초, 중 등 교감 자격 연수 등 교원 360여 명을 대상으로 9개 과정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교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77명을 대상으로 울산교육 정책의 이해 등 100시간 교육과정의 초, 중 등 교감 자격 연수를 실시하고 교사 리더십 함양 등 유초 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도 진행합니다. 울산교육연수원은 이 밖에도 190개의 원격 연수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어제 울산대학교 학생회관 소강당에서 학교와 유치원, 기관 등에 근무하는 조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8월 11일까지 전 공립학교와 기관 소속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8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현업 근로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현장 적용, 재해 사례 중심의 직종별 교육과정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 찾아가는 안전보건, VR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현장에 맞는 미끄럼 방지용 안전장화 샘플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